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58년 전 오늘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닌이 각각 달 표면을 걸은 최초 그리고 두 번째 인간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말을 남겼을 때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집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웅장한 아폴로 11호 임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 말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발표한 지 8년 만에 달성되었습니다. 이 임무에 대한 아이디어는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의회의 특별 합동회의에서 나는 이 나라가 10년 이내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그를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소환돼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 탐사 경쟁을 벌이던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케네디의 제안은 전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최초 무인 아폴로 임무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제 엔지니어 및 과학자 팀이 5년간의 노력 끝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발사 우주선 차량의 구조적 복원력에 대한 테스트로 시작되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오전 9시 32분 전 세계는 아폴로 11호가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이 임무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우주선은 7월 19일 3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하고 7월 20일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탑승한 달 착륙선 이글이 주 사령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글이 달 표면에 닿았을 때 암스트롱은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통제사령부에 자신의 역사적인 메시지를 라디오로 보냈습니다. 이글이 착륙했습니다. 7월 20일 오후 10시 39분 암스트롱은 달 착륙선에서 나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달에서의 진행 상황은 모듈에 부착된 텔레비전 카메라로 기록되어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지구로 신호를 다시 전송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84년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폴로 11호 달 탐사로 인류가 달에 발을 처음 디딘 날을 기념하기 위해 7월 21일 우주 탐사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후 이 날은 달의 날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데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함께 따라왔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시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섰던 그 발전으로 역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발전하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선하게 쓸 때, 그리고 인류애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1일과 22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1일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30에서 80mm, 평남, 함남 10에서 60mm, 평북, 함북 5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지난 9일 청년동맹의 지시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의 청년들에게 나는 생각해라는 노래를 배우고 외우게 하는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노래로 행복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의 가사를 모두 김정은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동맹 간부들은 노래에 나오는 당 중앙, 향도, 당의 품 같은 표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도 오직 김정은만 믿고 따라야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내용을 김정은 한 사람에게 맞춰 해설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 정보와 한국 문화를 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당국이 노래와 사상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생각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와 양강도 해산시에서는 코로나 이전 중국에 갔다가 국경 봉쇄로 오랫동안 머물다 최근 귀국한 4사 여행자들이 현지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 상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하지만 북한 사람으로 보이면 물건을 살 형편이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돈을 빌리러 왔거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잘 살아야 외국에서도 존중을 받는다. 국력이 강하다고 말해도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현실을 북한 내부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이나 형편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한 나라의 경제 수준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외국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외무성이 핵심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대외 정세와 관련한 특별 강연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강연회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이유로 대북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1년 연장 뒤 열렸습니다. 강연에서는 앞으로 북한이 따라야 할 3가지 방침이 강조됐다고 합니다. 첫째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째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이어가되 사상과 체제 문제에서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침입니다. 경제적인 도움은 받되 북한식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영향은 경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셋째는 국제사회의 긴장 상황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사상교육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외무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외 정세 학습을 실시하라는 추가 지시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외무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당분간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대북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이 조치는 2008년부터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7강 자유를 위해 싸우다 고독한 망명자 이승만 편을 들려드립니다. 그러자 윌슨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그렇지만 모든 일의 해결에는 그 적당한 때가 있는 것이요. 하여간 내 당신의 갸륵한 뜻을 명심해 두리다. 윌슨은 이 박사에게 지방 순회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나 한 사람의 도장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 국민 마음의 도장을 모두 받도록 하시오. 1912년 8월 이 박사는 네브래스카주의 헤이스팅스에서 한인 소년병 학교 교장을 맡고 있던 옥중 동지이자 의형제 박용만을 방문합니다. 이 박사와 박용만은 앞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당시 미국 내 한국 동포들이 가장 많은 하와이에 독립운동 전진 기지를 만들어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 박사가 하와이행을 완전히 결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박용만과의 만남은 이 박사가 하와이 정착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1912년이 저물어가는 연말 타코마에 있던 이 박사는 하와이 제1감리교회 감리사 와이드먼 목사를 만납니다. 와이드먼 목사는 1904년 이 박사가 밀사의 자격으로 미국에 오면서 하와이에 들렀을 때 동포들을 상대로 연설하도록 저녁 집회를 주선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와이드먼 목사는 이승만 박사에게 미 감리교회에서 운영 중인 하와이 한인학교 교장직을 제안했고 이 박사를 하와이로 초청했습니다. 이런 여러 조건이 모여 이 박사는 하와이행을 확정 지었고 그동안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귀국의 간절한 희망을 접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망명생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1913년 1월 28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약 일주일의 항해 끝에 이승만 박사를 태운 배는 1913년 2월 3일 오전 8시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하와이에 와 있던 박용만이 이 박사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전을 했던지 수많은 동포가 항구에 나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이 박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를 마중 나온 동포들의 얼굴빛은 이 박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고 하기엔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박사가 도착하기 전 이 박사의 부친 이경선옹이 2달 전인 1912년 12월 5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 슬픈 소식을 이 박사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 박사를 환영한 것은 동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의 유력한 인사들 역시 이 박사에 대한 관심을 신문 기사로 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영향력 있는 신문 중 하나인 호놀룰루 스타 뷰리트는 1913년 2월 8일자에 이승만 박사의 하와이 입성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이승만 박사보다 더 위대한 종교 지도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는 제1감리교회의 한국인 및 일본인 관계 사업 책임자 와이드먼 박사의 초청으로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시작하여 이 박사의 젊은 시절 신문과 만민 공동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가 활동, 그로 인한 한성감옥 투옥과 한성감옥에서의 일들, 그리고 미국 유학가정 및 박사학위 취득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함께 실린 다른 기사는 다음 날인 일요일에 있을 중앙연합교회에서의 강연 계획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인이다. 그는 7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고 2년 동안 서울 YMCA 총무로 활동했다. 그러한 그가 오전 예배 시간에 그의 경험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승만 씨를 환영할 것이 기대된다.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인으로 소개되었고 하와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다른 어떤 한국 사람도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이렇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도 자신의 탁월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죠. 이 박사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사를 한성 감옥이라는 훈련소에서 단련하시고 미국 유학을 통해 지도자적 면모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희망으로 보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승만 박사는 조국의 자유를 찾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독립운동가의 삶을 이곳 하와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승만 박사는 백오인 사건으로 고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해진 목적지는 미니애폴리스. 미니애폴리스로 가기 전 이 박사는 일본에 있던 한국 유학생을 위한 가마쿠라 출령회와 도쿄 조선 YMCA 전도 강연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약 보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박사의 외침은 한국 유학생들의 마음에 기독교 신앙과 독립의 열망을 가득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참석한 이승만 박사는 미국 기독교인들을 향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지만 아시아 선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박사의 호소는 외면당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대했던 우드로 윌슨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그 후 이승만 박사는 옥중 동지이자 의형제였던 박용만을 만나며 미국 내에 한국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하와이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구상합니다. 하지만 이 박사의 마음은 그때까지도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하와이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이제 귀국의 소망을 접고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과 하와이 유수 언론의 격한 환영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하와이에 입성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70kHz